마일스톤 공정표. 마일스톤 공정표. 마일스톤은 우리가 이제 퍼트 CPM을 짜잖아요. 퍼트 CPM. 퍼트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뭡니까? 토공이면 이제 터파기,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림타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버림타설, 철근조리, 콘크리트 타설, 대매우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터파기 끝났으면 여기서 터파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철근이 끝났으면 여기서 철근 작업을 해야 되고, 요는 부분들이 있죠. 공구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표들이 이렇게 다 복잡하죠.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이제 퍼터예요. 퍼터. 이제 퍼터. 그래서 요 터파기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터파기 이 장변이 여기 와서 요 터파기 해야 돼요. 그럼 요 터파기 끝나면 좀 딴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터파기를 했으면 여기 이제 버림을 탓을 하는 거죠. 버림 탓을 한 사람이 요 버림 탓을 했으면 요리 오고, 철근 조립이 요새 했으면 요리 오고, 요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는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퍼트 CPM을 짭니다. 퍼트 CPM을 짜는데, 우리가 이제, 칸트 차트라고 하죠. 칸트 차트.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하죠. 칸트 차트에서 이제 이거는 제로 베이스에서 되는 거고, 막대 그래프가 요게 없으면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다 어디로 갈 건지를 연결을 시켜 놓은 게 퍼트죠. 막대 그래프에서 칸트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로 오고, 막대 그래프에서 퍼트로 발전했고, 퍼트에서 이제 우리가 CPM,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공정관리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가장 긴 시간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야 되고, 요 와서 요렇게 와야 돼. 이렇게 마무리 되겠구나. 이게 이제 CPM이죠. 크리티컬 패스. 그래서 우리가 공정표 짤 때 퍼트 CP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퍼트 CPM. 크리티컬 패스를 표시한 게 이제 CPM이에요. CPM.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마일스톤 공정표가 뭐냐? 그래서 이 마일스톤 공정표는 이 복잡한 공정 중에 이래 보니까 어떤 걸 주공정을 관리를 해야 될지 한눈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터파기 시작. 여기는 터파기 종료. 그 다음에 요 와서는 요 공정은 CPM에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철근 조립. 요는 철근 조립 완료. 요렇게 딱딱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요거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공정에서 딱딱 눈에 표시가 딱딱 나더라는 거죠. 공정 한눈에 봐도 사실 이 공정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짜는 사람 알지?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보기 좋은 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해와. 한눈에 봐서 막대 그래프가 보기가 간단하잖아요. 이 전체적인 게 엑셀 시트 다 이용해갖고 이거 애먹게 짜가지고 뭐 짤 때는 짜는 사람은 알고 그 뒤에 가서는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이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일스톤 공정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정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터파기고, 지금 요 시점이니까, 지금 요 철근 넣는 요 공정을 특별히 요 공정만 관리를 해주면은 다른 공정은 따라오게끔 돼 있으니까요. 주 공정만 관리를 하면은 다른 공정은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마일스톤 공정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여기 공사기간은 우리가 이제 준비기간, 그 다음에 이제 비작업 일수, 그 다음에 작업일수, 정리기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 있으면은 요거 이제 홈페이지나 보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 계략적으로 풀어서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가 우리가 우기 이는 거죠. 우기, 근로자 쉬는 시간. 우리가 주 5일 근무제잖아요. 이제 주 5일 근무에 대한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작업일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총 공사 기간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이 비작업일수가 훨씬 많아요. 이게 해상공사는요. 왜냐, 그 바다에서 하거나 하천공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특수성들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산정 플러스 우리가 연장검토가 있네요. 연장검토. 연장검토는 이거예요. 연장검토. 연장을 검토를 해야 될 경우에 현장에서 맨날 하잖아요. 민원, 파업, 외산자재, 파업, 외산자재, 전쟁, 이런 걸 아마 그것도 하나의 다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의 변경. 법규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법규가 변경됐으니까 그에 준하면은 그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공사기간이 연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원래 설계 변경할 때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도. 여기에 옆에 4차선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계시켜야 되니까 수도해가지고 다시 노선 결정을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발주처가 요구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인 경우요. 천재지변 왔으니까 어떤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도. 이런 부분요. 시공사가 부도가 왔으니까 불가피하게 뭔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답형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 관리 유량이라는 거는 하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량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천 기술사, 수자원 기술사의 그쪽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아닌데 근데 기술사는 항상 우리 이외의 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딴 걸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 걸 다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안전, 건축, 품질 쪽에 약간 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부도 우리 토목 쪽도 다 안 했는데 그런 쪽에 눈을 돌릴 그거는 아니에요. 하천의 관리 유량은요. 우리가 이제 이수유량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천 유지 유량 하천 유지하는데 하천 관리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하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이 있어요. 필요한 유량.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발생되는 유량이 있고요. 이수 유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수와 치수가 있죠. 치수는 홍수 이런 거고요. 홍수 하천에는. 이수는 우리가 이수 우리한테 좋은 게 뭡니까? 공업용수. 그리고 용수, 우리가 용수들이 있죠. 공업용수, 치수. 이런 부분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유량에다가 공업용수든 치수든 이런데 농업용수든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댐이 아니고 앞에 이제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유량들을 고려한 게 하천 관리 유량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설 매립선의 종류. 준설 매립선의 종류. 이제 항만이잖아요, 항만. 항만의 준설. 항만의 준설선은 뭡니까? DBG 펌퍼, 호퍼죠. DBG, 디퍼, 버켓, 그래버, 펌퍼 준설, 호퍼 준설. 그러니까
디퍼 준설, 디퍼 포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은 거꾸로 앞으로 파는 거 디퍼라고 합니다. 그럼 포크레인,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백호잖아요. 바지선 위에 포크레인, 백호 해가지고 그거로 그냥 준설해서 이렇게 퍼내면은 그게 준설이죠. 우리가 디퍼, 버켓으로 해서, 하는 부분요. 버켓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준설선이에요. 준설선. 얘가 버켓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퍼 올려서 담는 게 이게 버켓 준설선이에요. 그래버 준설선이라는 거는 뭐 바지선 위에 백호가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버 준설이죠. 이 그래버를 해서 이제 크람쉘이 그래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긴 앞에 모양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래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크람쉘이에요. 크람쉘로 그렇게 구착하는 거예요. 이 범퍼 준설선, 바지선에다가 이 바지선의 작업선인데 여기다 어떤 걸 올리냐에 따라서 작업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범퍼 준설선은 맨 범퍼를 날아가고 수중 범퍼, 석션 범퍼죠. 범퍼로서 올려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이건 대규모일 때, 송도 같은 데 매립을 할 때 이 범퍼 준설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 할 때 이 범퍼 준설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퍼 준설이랑 석션 범퍼를 이야기해요. 흙탕물까지 같이 뽑아 올릴 수 있는 강한 범퍼. 그래서 해서 이제 할 때 하는 거고. 호퍼 준설선은 이런 이 자체 장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범퍼로 해서 이 안에 호프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은 밖으로 빼고 이 안에다가 이 준설했는 거를 다 채워가지고 저쪽 외항에 가서 버리고 오는 게 그게 이제 호프 준설선이에요. 이게 이제 준설선의 종류입니다. 디퍼, 버켓, 그래버, 범퍼. 플러스 새암선. 브라켓이 아니고 새암선. 무거운 줄을 내려서 우리가 암을 파쇄하는 거. 이건 흙이잖아요. 이건 새암선. 이제 준서의 매립선의 이제 종류인데, 이제 준설에 대한 거면은 우리가 발파 플러스 백호. 발파 플러스 백호도 긴 거죠. 발파도 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백호로 해가지고 다시 퍼담아서 옮겨서 이제 우리가 준설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준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